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은행 앱 쓰실 때 그 뒤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한쪽에선 여러분의 돈을 지키려는 AI가 있고 다른 한쪽에선 그걸 어떻게든 뺏으려는 사기꾼들이 있죠. 와, 이 엄청난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이 그냥 어떤 기술이 더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앞으로 더 안전해질지 아니면 상상도 못한 새로운 위험에 빠지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는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어마어마한 신무기를 막 개발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무기를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새로운 공격 방법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혁신과 위협이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공격과 수비입니다. 은행들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바로 공격이고요. 그 서비스를 온갖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게 바로 수비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공격과 수비 두 전선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공격 진영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AI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대 금융사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A의 X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AI 전환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도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것, 고객 서비스부터 내두 운영까지 비즈니스 전체를 아예 AI 중심으로 싹 다 뜯어고치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4대 금융그룹이 AI에 접근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KB금융은 AI를 전략 무기 그 자체로 보고 있고요. 신한은 그 무기를 다룰 전문가, 그러니까 정예병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죠. 하나금융은 대규모 인프라, 즉 튼튼한 보급로를 까는 데 투자하고 우리금융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일종의 외부 용병을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와, 정말 각양각색이죠?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와, 그리고 이 투자 금액 좀 보세요. 6,7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하나금융이 AI 데이터 센터 딱 하나 짓는 데 쏟아붓는 돈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진짜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는 게 이 숫자 하나로 딱 증명이 되네요. 이런 움직임은 비단 4대 금융그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NH농협은행 같은 곳도 보세요. 프로젝트 니오라는 걸로 초개인화 뱅킹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곧 이사 갈 것 같다는 걸 은행이 데이터로 먼저 알아채고는 더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하고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은행이 내 마음을, 아니 내 다음 행동을 먼저 읽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격적인 혁신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전장의 반대편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바로 수비죠. 이 모든 혁신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랑 보안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 쪽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왼쪽을 보시면 금융당국이 AI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단단한 방어벽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오른쪽의 사기꾼들은 금괴를 사서 맡겨라 라든지 영사관에 사칭한다든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심리전인 거죠. 그래서 규제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교전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이게 안 통합니다.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의심스러운 피싱 거래는 아예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해버리는 일종의 선제 타격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판에는요, 예측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들이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었으니까 기존 은행들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또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한번 볼까요?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우리나라에서 AI 서비스를 가장 많이 가진 은행이 되겠다. 이건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결국 누가 더 많고 더 쓸모있는 AI 서비스를 갖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데 그냥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반면에 K뱅크는 아예 국경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기를 들고서요. 이게 뭐냐면 달러 같은 실제 화폐랑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돈인데 이걸 쓰면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멀리 UAE에 돈을 보낼 때도 훨씬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를 보면 이런 인터넷 은행들의 상황이 딱 보여요.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속도 때문에 금융당국에 더 깐깐한 감독을 받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금융 전쟁이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모든 게 결국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앞으로 여러분의 은행은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보는 개인 비서처럼 바뀔 겁니다. 둘째,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더 치밀한 심리 전문가가 될 거고요. 셋째, 다행히도 정부가 나서서 더 강력한 안전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해외 송금 같은 서비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결국 더 똑똑해지는 만큼 위험도 커지고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기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은행이 이렇게나 똑똑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더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은행의 똑똑해지는 속도만큼 우리 스스로도 이 기술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진짜 승자는 가장 뛰어난 AI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